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들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책인 이제 기적의 콘텐츠 영어 수업을 쓰게 해준 1등 공신은 아들이 아닌 우리 딸이었죠.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들 이야기도 나와요. 저희 이제 둘째 아들에게도 엄마표 영어를 이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간이 길지는 못했고, 이제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에 들어갈 때 제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오후에 일하는 일이었고 말을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아들하고는 이제 깊이 있게 이제 엄마표 영어를 아주 즐기면서 오랫동안 지속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에는 그 전까지는 이제 누나가 엄마표 영어를 하니까 이렇게 흘려듣기를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앉혀놓고서는 제가 책을 읽어줬었어요. 그래서 영어책을 한 1년 동안 아들에게 이제 읽어주면서 이 아이에게 이제 해독 능력이 생기는지를 제가 실험을 해보았던 친구가 우리 둘째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학습지부터 시작을 했다가 엄마표 영어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해독 능력이 생긴 이후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엄마표 영어,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이제 영어 노출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은 이제 5살 차이가 나는데 누나하고 이제 듣기를 먼저 이제 흘려듣기를 진짜 말 그대로의 흘려듣기 몰입해서 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아 때 이제 누나가 보면 옆에서 살짝 보고 이 정도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그땐 제가 일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도 너무나 좋았던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를 좀 적용을 해보고 싶어서 1년 동안은 듣기도 많이 시키고 한 줄짜리 뭐 이런 아주 기초 단계의 리더스북이나 이제 그림책 같은 거를 앉혀놓고 이제 매일매일 읽어주려고 최대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약간 융통성 있는 엄마표 영어를 했기 때문에 칼같이 무슨 시간을 딱 맞추어서 매일매일 그 시간에 매일 하나씩 뭐 혹은 매일 몇 권씩 이런 어떤 루틴은 아니었고요. 뭐 주 루틴 정도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4회, 5회 이 정도를 읽어주지 않았나. 이제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제 제 성격상 뭐 딱 맞춰가지고 칼같이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강연장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 작은 아이는 과연 이제 파닉스나 사이트워드에 대한 거를 이제 따로 뭐 배운 적이 없이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책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하는 이제 그림책 리딩부터 시작하는 그런 영어를 이제 적용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방식으로 해도 이제 읽기 능력이 생기는지를 우리 둘째 아이에게 실험을 한 셈이 되었어요. 네, 어쨌든 제가 뭐 제목은 아들이라는 말을 좀 드렸지만 뭐 아들 같은 딸도 있고 딸 같은 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누나보다 혹은 오빠보다 뭐 빠릿빠릿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이제 형제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뭐 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언제 이제 불 붙을지 모른다. 얘는 이제 뒤늦게 발동 걸린다. 굉장히 아들맘들께서 위안을 받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는 정말로 우리 아들이 뭐 입시를 뭐 하건 안 하건 아들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지금도 이제 양육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뭐 다 크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들의 자뻑 아마 이제 아들이 사춘기쯤 되는 그런 가정에서는 아시겠지만은 아이들이 이제 좀 허세가 있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근데 되게 이제 귀엽죠. 근데 이제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귀여운데 얘가 막 말 안 들으면서 막 자뻑을 하면 그러면은 굉장히 부모님들이 막 아이를 보면 한심한 얼굴로 쳐다보면서 기를 죽이게 되는 그런 말씀들을 하게 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들의 이제 앞날을 좀 길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를 여러분들께 바라고 싶어요. 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이제 남편의 삶을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어떤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도 조금 나이가 많은 남성의 어떤 삶을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 여성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예, 남성의 삶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제 우리가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생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예, 그리고 무엇인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정말 앞만 보고 달리는 듯한 그런 어떤 남성들의 삶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우리 남편일 때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아내로서 못마땅한 부분들도 참 많겠지만, 어쨌거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그 어깨에 짓눌린 어떤 책임감, 무거움, 예, 그런 것들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또 남성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언젠가는, 예, 뭐 결혼을 하게 되면, 예, 가장이 될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이제 딸도 마찬가지인데,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삶을 이제 평생 경영하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이게 저의 어떤 아들을 대하는 노하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아이가 조금 많이 못마땅해 보이고, 예, 제 눈에 이제 뭔가 부족해 보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예,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떤 책임감, 어떤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까? 지금이 아니면은 저렇게, 예, 약간 여유를 부릴 때가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사회로부터 아직 미성년자라고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나이,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뭔가 보호를 해주어야 되는 이런 나이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오롯이 이 아이의 모든 어떤 책임이 삶을 평생 이제 끌고 갈 텐데, 언젠가는 우리 아이도 정말 대인관계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도 생길 것이고, 그 원치 않은 일을, 예,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하게 될 날도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직장 상사나 누군가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와이프 눈치를 보면서, 예, 뭔가가 이제 주눅들어 사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예, 토끼 같은 자식들 키우겠다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밤마다 뭔가 이렇게 남는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예, 술 드시는 분들은 술 한 잔 기울이는 그런 남성 어른들 굉장히 많잖아요. 뭔가가 이제 이게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이렇게 짠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하루 고뇌하면서 내 가족을 어떻게 챙겨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그 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제 상상을 해보신다면, 글쎄요, 이렇게 삶의 어떤 그런 무수한 관계들 속에서 서툴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날이 언젠가 오게 될 텐데, 그런 삶을 살아갈 내 아이에게 내가 지금 아이에게 보여주는 이 표정과 거친 말투로 이렇게 모진 말을, 예, 꼭 해야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 마음을 좀 다스렸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허세도 많고, 예, 정말 뭐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큰 소리 빵빵 치고 남자애들이,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자뻑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자존감도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학교가 그걸 해주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학교의 모든 커리큘럼은 어떻게 보면은 모범적이고 순종적인 아이에게 더 맞도록 이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도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 여자아이가 훨씬 더 다루기 쉽기 때문에 편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의 어떤 남자아이들의 어떤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 그런 어떤 뭐 그런 형태의 우리가 수업을 계속해서 100년이 넘도록 이끌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개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요인들도 있겠지만요. 예, 이런 것이 정말 우리 남자 친구들에게 이렇게 딱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또 이건 뭐 여자친구들도 뭐 해당되는 일이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교육은 항상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예, 뭐 아이들을 항상 그 등수로서 이제 재단을 하는 그런 어떤 교육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자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공간이 없다 그럴까요? 심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공간.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럼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곳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결국 가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엄마나 혹은 아빠가 아니면 누가 그 자뻑을 받아줄까? 예, 예, 신나고 흥분해가지고 막 뛰어놀거나, 예, 뭔가 이렇게 말썽을 부리더라도 돌아서만 씩 웃는 그 아들의 그 모습을 이게 뭐 학교에서는 말썽 부리면 무조건 혼나야 되고, 예, 공부 안 한다고 안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런데 우리 아이의 개인적인 특성을 다 받아주면서, 예, 자존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 저는 그거는 오직 우리 부모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가 어렸을 때 너무나 이제 뭐 초자가 강한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어렸을 때 너무나 강하게 엄격하게 훈육을 하고 혼내시기만 하고, 예,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나중에 이 억눌렸던, 네, 칭찬을 못 받고 뭔가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과거의 어떤 억울함과 분노가 내면에 쌓여 있다가 아이가 좀 크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예, 뭔가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심리 기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어떤 이제 윗세대에서의 어떤 잘못된 양육 태도의 희생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은 그런 충족감을 약자에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푸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정한 어떤 인성교육은요, 이거는 인성동화책 이런 것들을 뭐 엄마 아빠께서 그냥 영혼 없이 이렇게 줄줄 읽어주는 그런 활동보다도, 네, 진정한 인성교육은 부모님의 진심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막 읽혀야지, 무언가를 뭐 시켜야지, 뭐 이런 마음보다는 내 아이의 그 내면의 어떤 그런 공허함과 그런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 그리고 자존감을 마음껏 북돋워주는 부모님의 언어로서 인성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제 영어 그림책 Love You Forever 라는 어떤 책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예, 항상 I love you the way you are. 예, 이런 말들이 어떤 시처럼 느껴지고 평소에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표정 언어로서 아들들에게, 예, 정말 잔잔한 미소로 말씀을 해주시는 시간을 오늘 꼭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